주변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브로스캔 검사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파이브로스캔은 대략 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요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저희 간섭유화 스캔과 횡파탄성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파탄성 초음파 간섭유화 스캔 실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 그 다음에 뭐 언제 쓰이는지, 뭘로 측정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더 나은지, 뭐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가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자, 여기 사진이 보이시나요? 결론은 이게 이제 음파가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간섭유화 스캔의 경우에는 공파,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파형이 얼마나 느려지는가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횡파탄성은 횡파, 그래서 수평으로 가는 이 음파가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큰 원리는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종파로 측정을 하느냐, 횡파로 측정을 하느냐가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횡파탄성 초음파와 이 간섭유화 스캔은 언제 쓰이는가? 두 검사 모두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오늘 좀 살이 빠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비해 3kg 살이 빠지셨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굳은 게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간섭유화 스캔 검사가 7점에서 5점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수치화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파탄성 초음파, 간섭유화 스캔 모두 기본적으로는 간이 굳은 거를 수치화를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두 기계 모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유화 검사도 업그레이드 기계가 있고 이 횡파탄성 초음파도 업그레이드 기계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굳은 것뿐만 아니라 지방이 몇 점으로 쌓였는지 지방 점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방이 측정 점수는 그 섬유화 검사 점수에 비해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이 330에서 300점으로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딱 10% 좋아졌느냐, 조금 그거는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뭘로 측정을 하는가? 간섭유화 스캔은 저희가 파이브로 스캔이라고 하는 기계를 따로 사야 돼요. 아예 기계를.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기계 자체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기계 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횡파탄성 초음파는 뒤에 초음파가 붙어있죠. 그래서 초음파 기계, 원래 갖고 있던 초음파 기계에다가 프로그램을 깔면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오히려 이 간섭유화 스캔을 많이 쓰는 편이고 로컬 병원에서는 간섭유화 스캔보다는 기존에 있는 초음파에다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쌓아서 횡파탄성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두 기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간이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에 공을 던진다, 뭐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닥이 딱딱하면 빨리 돌아오고 속도가 빠를 거고 바닥이 이렇게 물컹하고 그러면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간이 그만큼 굳은 거고 속도가 느리면 간이 안 굳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몇 점이 넘었을 때 그러면 위험하냐? 컷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컷오프는 뭐 약간 기계마다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계마다도 그렇고 원인 질환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B형 간염에서는 보통 파이브로 스캔이 한 12점이나 13점을 넘어가면 간경화, 간경변증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간경변증은 이 12점보다는 좀 컷업이 약간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이 뭔가, 뭐 B형 간염인지 아니면 지방간인지,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기계로 측정을 했냐. 특히 횡파탄성 초음파의 경우에는 약간 제조사별로 컷업이 조금씩, 많이는 아닌데요,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횡파탄성 초음파랑 그다음 간섭유화 검사 중에 누가 더 정확한가? 누가 더 좋은 검사야? 결론적으로는 둘은 아직 동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확도가 대략 한 80에서 85% 정도로 비슷하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간경화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두 기계 모두 90% 이상으로 정확도가 아주 뛰어난 편이에요.
다만 이제 논문이 얼마나 발표됐냐, 연구가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가를 보면 파이브로 스캔, 간섭유화 스캔이 훨씬 더 발표된 논문이 많고요. 횡파탄성 초음파는 그거에 비해서는 발표된 논문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그때 보험 기준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보험 기준 바뀔 때 파이브로 스캔은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횡파탄성은 그때 기준으로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논문 수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느냐. 이거는 의사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 경우에는 1년이나 뭐 길면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측정해야 되는 상황, 뭐 술을 계속 드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가면역 간염인데 상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정보죠.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제일 역시 중요한 환자분들의 이슈는 맞는데요. 안타깝게 두 검사 모두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주변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브로 스캔 검사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파이브로 스캔은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횡파탄성의 경우에는 이제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횡파탄성이 더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횡파탄성 초음파는 초음파를 해야만 횡파탄성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횡파탄성 플러스 초음파 비용이 항상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초음파 비용은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부분은 급여, 횡파탄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급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파이브로 스캔과 그 다음에 횡파탄성 초음파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긴 했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뭐 실제 검사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